자,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시국이 되게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경제도 엉망진창이고, 자영업자,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지금 100만 명이 넘는다.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하여 국론이 반으로 갈라져서, 반도 아니죠. 7대3으로 갈라져서 뭐 찬반 집회하고 매일 그냥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를 지금 뭐 열심히 이끌어가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빨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서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길 바라며, 나라를 무력으로 짓밟으려 했던 내란 세력들의 뿌리가 하루빨리 뽑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빨리 나라가 정상으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빨리 헌법재판소에 인용 결정이 나길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그래서 정치가 엉망이다 보니까 경제 또한 엉망입니다. 예, 그래서 뭐 자영업자 폐업하는 사람 자영업자가 막 100만 명이 넘었다. 뭐 중소 이런 이제 건설회사들 다 지금 넘어지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뭐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한번 또 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의 오너이신 이재용 회장님의 사주를 보고 저는 그렇게 별로 그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신, 무오, 갑자. 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이재용 회장님 이제 사주고, 생시를 모르는데 생시를 이제 유추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금수저죠. 예,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행위를 보면은 속 얘기를 잘 안 하고 비밀이 많다. 그리고 언론 앞에 드러나거나 성격이 이렇게 밝은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름의 기상으로 보아서 이 팔자 위에 지금 뭔가 불이 드러났을 확률은 되게 적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밤에 태어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왜냐면은 음양이 잘 맞고, 보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여기 있죠. 그죠? 아버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조부가 뭐 이쪽 정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신중에 임수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잘 이어졌고, 아버지까지는 이게 금화교육을 시켜서 뭔가 좋은 어떤 환경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밤에 태어났을 것 같고, 사주에는 불이 천간에 드러나지 않은 사주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요렇게 이제 5월에 해시 정도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뭐 해질녘이면 유시면은 이제 개유시 정도 될 거고, 뭐 이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새침하고 조용하고, 뭔가 드러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렇다는 점으로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개해대운 걸어오고 지금 이제 55세 갑자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갑자운 들어왔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삼성전자 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21년도 1월달 1월 19일인가 뭐 그쯤 구속이 됐는데, 21년도 1월이면은 이 경자월이었던 것 같아요. 경자월의 추월에 이제 법원에서 법정 구속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러면 운이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에 개수가 떠 있다 그러면은 이게 금생수로 해서 쓱먹고 살리니까 구속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시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렇게 갑자시나 을해시나 뭐 이 정도로 추정되어 보입니다. 예.
이제 그렇다는 전제로 봤을 때 이분은 목이 없죠, 팔자에. 천간에는 있는데 지지에 없죠. 지지에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이건희 회장님도 그렇고 지지에 목이 없습니다. 지지에 목이 없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창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그 선대, 할아버지 때에서 이미 아버지 때에서 창조를 해놨기 때문에 나는 그걸 잘 운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좀 경쟁력 있게 잘 될지를 보려면 이 오너의 사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주를 보면 5월에 밤에 태어나서 뭔가 조용하죠. 굉장히 조용하고 편안해 보이긴 하는데 5월에 간목 을목이 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 도전 정신이나 시도나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는데 수대운을 만나서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이제 기룡화복을 보는 전제는 이 사주가 뭐 힘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월의 기준에서 여름이죠. 한여름은 어떻게 해야 이게 팔자가 좋은 것인가? 한여름에는 열매를 맺고 그것을 길러나가는 키우는 계절이죠. 그러면 그 열매를 키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태양이 일단 있어야 될 것이고,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으려고 그러면 불이 있어야 되죠. 자, 근데 내가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낮에 태어났으면 불이 없어도 되지만, 밤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불이 필요한 거죠. 근데 보면은 사주에 불이 없어요. 불이. 예?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불이 없어요. 운에서도 불이 안 왔죠. 그러니까 뭔가 반짝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좀 갖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금이라는 거, 여름에 태어났는데 금이라는 게 지지에는 있으나 천간에 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 있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하던 거, 해왔던 것들을 이것들은 내가 그걸 통해서 수익을 걷어갈 수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것들을 뭔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열매는 내가 만들어가는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특징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부모 자리, 여기가 내 자리잖아요. 근데 나는 부모의 자리를 어떻게 돼요? 좌우충 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겨울운을 걸어오는데 사주가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데 목만 있다면 이 사주가 좀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태어난 재산,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들거나 뭔가 없어지는데 되게 그것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가 빨리빨리 금방 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부자들도 이제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천천히 그렇게 이제 잘못되는 거지. 갑자기 무슨 뭐 물려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뭐 5년, 10년 만에 뭐가 확 그냥 망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주가 이렇게 이제 여름에 태어나서 뭔가 이 여름의 도에 맞는 글자들이 많이 갖고 있어야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정의롭고 사업도 잘하고 뭔가 융통성도 좋고 재능이 있는데, 이 사주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사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삼성전자 재벌 3세이기 때문에 이 사주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선입견은 우리가 버리자고요. 이게 그냥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는 여름에 목을 쓰면 욕심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토가 많으니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것들을 이렇게 지키고 뭔가 욕심을 부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성전자 경영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좋은 사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가슴에 이렇게 양심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는 거죠. 돈이 있어서 뭐 변호사를 쓰니까 감옥은 안 가지만 이 사람이 어떤 큰 그룹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릇이 되느냐.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인성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누군가의 이제 도움으로, 누군가의 조언으로 그것들을 이끌어 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이끌어 갈 만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좌우층으로 끊어졌는데 부모가 물려줬던 그런 것들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사주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을축,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갑자 을축운이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45세 이때 이제 물려받아서 이때 뭔가 이제 수생목으로 그다음에 무기압으로 조금 뭔가 해보려고 했으나 자 삼성전자 이제 인수인계 받은 지 꽤 됐는데 어쨌거나 경영권을 물려받는 방법 자체는 잘못됐다고 좀 문제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기업을 잘 키워나가면 그것들을 이제 키워나가서 사회에다가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또 좋은 경영자다라고 평가를 받겠지만 뭔가 이제 상속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피하고 뭐 구설이 많죠, 이분 자체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이제 사주가 그렇게 좀 아주 퍼펙트하게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돈이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졌다고 하여 지금 사지는 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회사는 오너의 그 운세, 오너의 생각, 마인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한테 쳐지고 요즘은 또 SK 하이닉스보다도 더 떨어지는 이유가 나름 이런 데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미래가 저는 밝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으면 저는 삼성전자를 안 살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영원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 주식일 거다라는 우리의 그 고정관념도 좀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이제 경제 재테크에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의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